그런데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의 문제가 뭐냐면 최대 20% 연 금리가 붙습니다. 엄청 센 거잖아요. 아주 급할 때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고금리 상품이고 신용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나중에 만들더라도 체크카드만큼 소액 일시불로 아주 건전하게 사용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750에서 800점대 초반, 이게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금융권 은행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등급은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신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용사회, 대출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냥 내 인생에 연체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20대) 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학자금 대출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대출을 일종의 선물처럼 느껴가지고 대출에 대한 너무 긍정적인 그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대출도 결국은 내가 다 갚아야 되는 빚이기 때문에 영리하게 감당 가능한 데서 잘 활용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인간관계에 의한 돈거래를 했죠. 그래서 친구한테 뭐 5,000원만 빌려줘, 10,000원만 빌려줘 하고 잘 갚으면은 잘 갚는 친구, 그리고 한 달 뒤에 주면은 다음에는 없다고 해야 되는 친구,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은행도 아무한테나 함부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물건을 맡기거나 아니면 사람을 보고 돈을 빌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출은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주는 게 담보대출이고요. 사람 믿고 돈 빌려주는 게 신용대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되는 물건을 맡기겠죠. 그럼 돈 되는 거 대표적으로 집, 자동차, 담보대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통장, 청약통장, 예금, 적금 통장도 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적금, 예금, 담보대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만약에 잘못돼서 갚지 못하더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 금리가 사람을 막 믿고 맡기고 대출을 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좀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람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게 신용대출이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집고 그 물건과 현금을 동시에 지불을 했는데, 지금은 마트에 가더라도 물건을 먼저 받고 나중에 돈을 지불하는 후불 거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갚을 것을 예상하고 후불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후불 거래 사회, 경제적 의미의 신용을 많이 쓰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지불하는 걸 경제적 의미의 신용이라고 본다면 신용카드 사용도 후불 거래죠. 이번 달에 쓰고 그 다음 달에 내니까 대출도 신용 사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휴대폰 요금도 이번 달에 쓰고 그 다음 달에 내니까 얘도 신용 사용이겠죠.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도 이번 달에 쓰고 그 다음 달에 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신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용사회, 대출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냥 내 인생에 연체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카드를 보면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체크카드고 하나는 신용카드의 기능을 한 것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카드입니다. 체크카드는 이제는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는 카드인데요. 통장이랑 연동을 시켜놓고 통장 잔고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가 체크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용카드는 통장에 돈이랑 상관이 없이 일정 신용 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소득 활동을 한다, 이런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카드사에서 통장에 돈이 없어도 한 달에 얼만큼 쓰세요 라고 부여한 한도만큼 돈을 일단 신나게 써도 되는 카드가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빚카드고 대출카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고 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쓰자마자 통장에서 바로바로 빠져나가고, 잔액을 넘어서서 지출을 하려고 하면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쓸 수 없는 카드가 체크카드고요. 신용카드는 일단은 신나게 써도 되는 카드죠. 체크카드는 할부 이런 게 안 되고요. 신용카드는 뭐 3개월, 6개월 할부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할부도 서비스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무이자가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체크카드엔 없는데 신용카드에만 있는 서비스 아닌 서비스가 있거든요.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이런 것들은 무시무시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현금 서비스는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빌린 다음에 그 다음 달 결제를 같이 갚는 게 현금 서비스고 300만원, 500만원 신용카드 있는 사람한테 장기로 빌려줘요. 그런 게 카드론이고요. 리볼빙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번 달에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소득이 단절돼서 연체되게 생긴 거예요. 이거 못 갚겠는데 어떡하지? 라고 할 때 문자나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제가 갚아야 된다고 하면 고객님 이거 연체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이것 중에 일부만 갚으세요. 한 10%, 10만 원만 갚고 나머지 다 뒤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리볼빙이거든요. 그런데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의 문제가 뭐냐면 최대 20% 금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센 거잖아요. 아주 급할 때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고금리 상품이고 신용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나중에 만들더라도 체크카드만큼 소액 일시불로 아주 건전하게 사용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때 평가를 그 회사가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2개의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에서는 대출 여부, 신용카드 발급 여부, 연체 여부, 대부업체에서 돈 빌린 거 등등을 데이터를 긁어 모으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업도 들어가서 휴대폰 요금 연체 정보 이런 것도 가지고 오고요. 세금 체납되고 회생 파산된 거 이런 정보를 다 믹스해서 개인의 신용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내고요. 제가 학교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신용 점수를 받는데요. 이 코리아 크레딧 뷰로랑 나이스는 평가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토스나 카카오뱅크 들어가서 보면은 점수가 2개가 딱 나옵니다. 그 평가 기간마다 점수 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다르게 나오고 보통 나이스가 조금 점수가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750에서 800점대 초반 이게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금융권 은행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등급은 900점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체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돈 빌렸는지 1금융권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도 연체하지 않으면 점수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2금융권 등록된 대부업체 순으로 가면은 신용 점수가 확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면 1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때만 안전한 금융환경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거절당하고 넘어가는 순간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이 그렇게 안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안전한 금융환경에 내가 놓일 수 있도록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신용 점수 관리하는 게. 그래서 연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돈 빌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건강하게 잘 활용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